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6개월 여명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며칠 전 저는 양평군 용문산 자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참 산속이라 제가 숲속 고요 마을에 있는 것으로 아시고 저에게 연락도 없이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쪽 주소로 막 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이 티셔츠도 부산에서 병원 의료원 이사장님 보내주셨고요. 이 마우라도 우리 아마누님이 고맙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시고 고마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과일에 야채 뭐 이것저것 많이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언제 이걸 다 갚을까 이 많은 사랑 언제 갚을까 늘 그런 게 정말 고민 아닌 고민입니다. 여기는 용문산 자락의 산속으로 진짜 차를 타고 올라오긴 좀 경사로가 있어요. 좀 장단점이 있네요. 눈 내린 날에는 발목이 딱 묶여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우리 차는 아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시는데 그래도 좀 높거든 내려가자 하고 기다리고 있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뒷산 등산 코스하고 앞에 전망이 참 좋아서 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는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론적인 내용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텃밭도 가꾸고 뒷산에도 다니고 또 음식을 해먹는 거 이런 거 가능하면 제가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환우님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 그래서 모든 방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지금 모이지 말자고 협의를 할 정도니까 코로나 시국이 참 무섭긴 하네요. 지금은 제가 전화도 모음 처리를 해놓고 받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 보면 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도 치유활동을 해야 하는 암 환자고 또 제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암 환자, 어떤 선택도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치병해야 하는 지독한 병입니다. 병 한 가지에 약은 수만 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이걸 먹고 좋아졌네 하면 또 살고 싶은 마음에 팔랑귀가 돼서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약이나 식품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과장 광고가 횡행하고 가격이 수백만 원씩 올라가고 그렇게 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몇 년간 치병하면서 수백만 원씩 하는 암에 탁월하다는 식품과 약들도 많이 먹어봤지만 별 느낌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치료나 똑같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좋아졌다는 경우마저도 좋아지다가 그 과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그 약을 끊어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먹을 때는 확실히 좋아졌는데 언제까지 그 비용을 감당할지 몰라서 끊었더니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은 만인만색이라고 했습니다. 만인만색. 모든 암이 각각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지지 않거나
더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좋다더라 하면 그래 좀 더 두고 봐야 해. 그런 저 속으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 좋아지다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의 암환우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국가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이라 우리 후원회에서 매월 뭐 구충제, 식품 뭐 이런 몇 가지씩 이렇게 후원해 드리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시골에 사셨어요. 후원품이 도착하면 그분이 너무 또 마음이 또 여려가지고 그냥 계시지를 못하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산에서 약이 된다는 뭐 이런 대나무, 대잎, 뭐 토복령 이런 걸 캐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뵙기에는 엄청 건강해 보였고 자연치유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서 아 이분은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 약을 먹고 암을 다 없앴다고 해서 그 친구 암환우와 두 분이 그 약을 사 먹었대요. 근데 그 약이 시골에 노인이 만들어 파는 한약 같은 거였다는데 판매한 사람이 한의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순식간에 암이 퍼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같은 암환으로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독성이 강한 약을 모르고 드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죠. 그 사모님이 그 약을 판매한 사람을 고소하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약을 선택한 우리의 잘못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암 환자가 목숨을 잃어도 책임은 본인의 몫이구나 싶었습니다. 하긴 병원에서 하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또 조영제를 넣고 하는 CT 촬영 같은 것도 잘못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든 치료나 치유 프로그램에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 환우들이 저에게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 먹어볼까 하는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또 이것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 누구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누가 이거에 좋다던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도 해드렸지만 지금은 그거 좀 더 지켜보세요. 좋아진 사람도 있다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정보만 드립니다만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덧붙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구충제를 과량 먹고 더 나빠졌다고 과량 먹기를 권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버맥틴을 먹고 처음에는 팍 주저앉길래 와 좋아지는구나 생각하고 욕심껏 과량 먹었더니 암이 무섭게 커지는 것을 깨닫고 아, 내 암은 구충제로 다스려질 암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지금은 구충 목적으로만 가끔 먹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구충제로 암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서 암에 대해 분석해서 구충제를 처방해 주거나 구충제와 관련 없는 암이라고 확실한 분석을 해주지 않는 한 구충제를 먹고 내 암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 먼저 먹어는 봐야 되겠죠. 구충제 과량 먹고 더 나빠졌다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과량 먹고 좋아진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선택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마세요. 어떤 명약이든 어떤 치료법이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 단톡방은 처음에
어려운 환우님들을 돕기 위한 후원의 형식의 단톡방이었고요. 또 후원의 형식이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간암은 간암끼리, 췌장암은 췌장암끼리, 유방암은 유방암끼리, 폐암은 폐암끼리 이렇게 암종별로 별도 단톡방을 제가 묶어드렸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치료나 어떤 약을 먹겠다 생각하면 이런 같은 암종별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말에 병자랑은 해야 한다고 하죠. 혼자서 끙끙 앓으며 별 효과도 없는 약이나 고가의 의료기, 식품 등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같은 암종별 모임에서 먼저 써보신 분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합시다.